안녕하세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네이버 1분기 장사 잘했나?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분기라는 건 1월, 2월, 3월 이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말하죠. 먼저 쿠팡 제가 실적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쿠팡 2023년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죠.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쿠팡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제 급격한 성장은 없다. 완연한 성장세지만 이제는 완벽한 흑자 기업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1위 요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모양새고요. 그런데 이 쿠팡의 유일한 대항마가 네이버란 말이죠. 실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네이버와 쿠팡보다 거래액이 더 많았었고요. 지금은 역전당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쿠팡을 쫓아가고 있는 게 네이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이버의 실적이 상당히 궁금하다. 네이버 1분기 장사 잘했나? 한번 알아보시죠. 이 실적 발표를 한 걸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네이버에서 공개한 2023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우리 다른 거 네이버의 실적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건 커머스. 이 부분입니다. 커머스. 이 커머스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에 관련된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된 브랜드 스토어에 관련된 매출이 다 이 커머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커머스 매출을 주로 봐야 되는데 23년 1분기 실적을 보시죠. 이 단위가 10억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6,050억 정도의 커머스 매출을 냈어요. 자, 6,050억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 1분기, 2021년도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약 45%가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 2022년도 4분기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는 24%. 우와, 성장 엄청 많이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24%나 증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수치, 작년 1분기 실적에는 45%.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이버 장사 엄청 잘한 건가? 한번 이 실적을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커머스 쪽에 대한 이 실적 자세하게 내용을 좀 더 세분화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우선은 전년도 1분기에 비해 45% 증가, 그리고 전기 22년 4분기 대비해서 24% 증가, 상당히 매출액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한번 뜯어보죠. 가장 큰 이 매출의 견인을 한 건 포시마크라고요. 이 네이버가 미국의 그 당근마켓 같은 데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중고거래 플랫폼 1위 업체인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인수한 게 이제 매출액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 커머스 쪽 매출액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 이렇게 큰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이걸 볼 때는 포시마크를 제외하고 봐야 사실 실제 네이버 쇼핑 쪽에서 커머스 쪽에서 장사를 잘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포시마크를 제외하고 보죠. 그러면 이 부분, 거래, GMV라 그래가지고 실제 네이버 쇼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액들을 총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래액 기준으로 봐야 쿠팡과 네이버를 비교하시는데 용이하실 겁니다. 자, 거래액 한번 보죠. 포시마크를 포함하면 11조가 넘지만 실제 포시마크를 제외하면 10.9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2년 4분기 대비해서 3천억 원이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물론 4분기가요, 여러분들. 연말이 껴있고 해서 항상 이 커머스 쪽에서는 가장 성수기이긴 합니다만 1분기는 또 비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는 건, 이 3천억이나 떨어졌다는 건 조금 아쉽죠. 물론 이 포시마크 제외를 했을 때 22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 작년 그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거래액 같은 경우는 지금 9.7조였단 말이죠, 원래. 9조 7천억 원이었는데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늘었다. 그러니까 약 10%좀 넘게 올라간 거죠. 이 지금 커머스의 이 거래액 같은 경우는요. 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 여행 예약 관련된 것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요새 네이버 여행 예약을 많이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림이라고, 이 크림도 약간 이쪽 네이버 쪽에서 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고성장을 했는데 실제 보면
서비스 거래액이 2.2%, 서비스 거래액이 뭐예요? 여행 예약이잖아요. 여행 예약이 2.2배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거래액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 1분기 대비해서, 그런데 이 여행 예약에 대한 거래액이 많이 증가했다. 실제 상품 거래액만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죠. 상품 거래액 여기는 지금 요 20.7%가 성장했다고 나오지만 여기에는 지금 포시마크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포시마크를 사실 빼면 이 상품 거래액에 대한 YOY는 20.7%는 되지 않죠. 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요.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요 부분이 실제 네이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잘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좀 감추고 싶은 거를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놓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원래 자기 기업이 상장 회사가 본인 회사 잘 나가는 것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장사 잘했어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어쨌든 잘 안 된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일 하단, 제일 안 보이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거래액은 포시마크 제시 YOY 13.2% 증가했지만 4분기 대비해서는 1.9%나 무려 감소를 했다. 그리고 중개 및 판매액 매출은요, 포시마크 제외 시 YOY는 39.7% 상승, 그리고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6.9%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한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예약이 서비스 이 부분이 좀 많이 차지했으니까 제가 보는 어떤 네이버의 이번 실적은 사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쿠팡도 주춤했죠. 근데 네이버도 똑같이 많이 주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강이 공고해지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좀 사실 네이버가 저는 쿠팡을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이게 엎치락 뒤치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쿠팡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역전의 재역전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커머스 1분기 실적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거래 포시마크제의 13.2%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1분기를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요. 2022년도 4분기 전기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1.9%가 그러니까 깎였다. 역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다뤘던 부분은 멤버십 부분인데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료 멤버십인데 저는 또 가입을 해 있죠. 저는 3사 다 가입해 있어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쿠팡, 로켓와우, 그리고 그 SSG, 그 스마일 클럽. 이제 요게 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으로 바뀌는데 그거 다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러스 멤버십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이 387억입니다. 이거는 35%나 증가한 수치요.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7억을요. 월로 나눠야 되겠죠.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월 4,900원을 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3으로 나눈 다음에 4,900원, 가입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270만 명입니다. 근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어떤 혜택이 있죠? 혼자 가입하면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최대 가족 4명까지 본인 포함해서 4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하기 1을 해야 될지 곱하기 3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혼자만 가입해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두세 명이 같이 최소한 할 건데 그러면 540만 명에서 한 700만 명, 800만 명 정도 많으면 그 정도 수치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유추밖에 할 수 없죠. 실제 지금 쿠팡의 로켓 와우 회원이 몇만 명이죠? 11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쿠팡의 자료에 따른 거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조금 많이 적다. 특히 돈을 내는 회원이 딱 270만 명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그 숫자의 쿠팡에 비하면 작다. 근데 이용자 수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800만 명과 1100만 명의 차이기 때문에. 근데 쿠팡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쿠팡은요, 가족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1인당 4,990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로켓 와우 회원이 1,100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입돼 있고, 제 주변에 로켓 와우 회원 정말 많은데, 그렇게 가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네이버 멤버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제 돈을 4,900원씩 월에 내는 사람은 270만 명. 근데 가족이 내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한 600만 명에서 한 800만 명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빨리 좀 더 쿠팡 쪽이랑 더 붙어서 따라가야지 좀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요, 향후 도착 보장과 이 솔루션에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도착 보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022년 작년 말 12월에 낸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인데요. 네이버가 빠른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원래 네이버는 중개 플랫폼 역할만 했는데 쿠팡이 워낙 이 빠른 배송, 로켓 배송, 그리고 제트 배송, 로켓 그로스로 워낙 잘 나가다 보니 네이버 쪽에서는 자체 물류센터를 갖춘 것이 아니라 CJ 대한통운 같은 이미 물류 어떤 인프라를 갖춘 그 회사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미리 CJ 대한통운 같은 요 협력사 쪽에 재고 그 제품들을 입고시켜 놓으면 쿠팡 로켓 배송 같은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 보장 일자를 정해주겠다. 빠른 서비스, 빠른 배송을 하겠다. 요게 이제 실제 지금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언젠가는 이거를 수수료를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네이버의 어떤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도입을 했을 때, 수수료를 도입을 했을 때 과연 판매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당연히 이 수수료의 수치에 따라서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도착 보장이 이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이버 수익성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지금 도착 보장이 많이 삐그덕대고 있죠. 반품도 좀 시원치 않고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막 도착 보장이 D 플러스 1일, 그러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걸로 떠 있어야 되는데 D 플러스 2, D 플러스 3으로 떠 있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그 시스템이 완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 도착 보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빠르게 대처가 안 됩니다. 왜냐? 네이버는 쿠팡과 같은 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와 이 도착 보장을 실제 하는 CJ 대한통운, 파스토, 풍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이 시스템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서로 주식 교환을 하고 서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인 쿠팡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죠. 문제점이 어떤 발견됐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좀 더 네이버 정도의 회사라면 그런 거를 좀 단축시키고 좀 빨리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이버는 이런 도착 보장 서비스와 솔루션에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솔루션이라는 건 클로바 MD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클로바 MD 원래 무료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켓 솔루션 같은 게 다 지금 유료화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네이버는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고, 그나마 지금 네이버 1분기 거래액의 성장 주역은 브랜드 스토어라고 합니다. 지금 약 1700개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2022년 4월 기준으로요. 이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브랜드 스토어였었지만 이 브랜드 스토어는 상당히 혜택이 큽니다. 브랜드 스토어를 좀 밀어주는 게 있어요, 네이버 쪽에서. 예전에는 네이버가 브랜드 스토어 따로 없이 그냥 어떤 공평하게 모든 스토어들을 어느 정도 같이 보려고 했다면 네이버가 잘 되는 놈들을 좀 더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출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네이버의 어떤 전략이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제품을 판매할 때도 잘 팔리는 상품을 더 잘 팔리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안 팔리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것보다 원래 잘 팔렸던 걸 더 잘 팔리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갖고 그럼 우리가 이 스토어의 어떤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원래 브랜드가 있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더 끌어올리자. 이런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게 어떤 포인트가 잘 맞아서 거래액 성장에 나름 이 브랜드 스토어가 주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커머스 1분기 실적을 종합을 한번 해보면 실제 보여지는 거는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포시마크 빼고요. 그리고 서비스 거래, 여행과 예약을 빼고 나면 실제 상품 거래,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판매 거래액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감소했고, 그리고 전년도 1분기 대비해서 증가하긴 했으나, 그 증가폭 자체가 10% 내외로 해서 조금 미비하다. 조금 아쉬운 실적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됐습니다. 한 자릿수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이커머스 성장 속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웃도는 건 사실 네이버랑 쿠팡밖에 없어요. 거의 저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커머스 업체들 중에서.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선방한 거긴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바 쿠팡을 좀 넘어서는 다시 재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거보다 좀 더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를 보여줬으면 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 찍은 거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쿠팡과 네이버에 약간 얘기를 할 때 온도가 달라요.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 사실 판매자로서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쿠팡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이 있고 있지 않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빠른 정산이라든지 판매자 친화 정책이 워낙 또 이렇게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 좀 관심이, 네이버 쪽에 좀 더 긍정적으로 사실 생각을 합니다. 더 응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 1분기 장사 잘했나?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